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SSG SK 때부터 그 가고시마 캠프의 그 산 역사 산 증인이시잖아요. 분위기도 좋고 뭐 사실 뭐 예. 선수들하고 또 지 취재하기도 좀 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매년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례 행사처럼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예전에는 기사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13일 날 인제 귀국을 했는데 이제 그날부터 프리미어 12 이제 시작이 아 돼서 예. 스포티비에서 인제 프리미어 12 중계를 하다 보니까 예. 프리뷰 리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 알죠. 예. 그래서 그걸 하루에 2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바빠요. 그래서 쌓인 기사들은 많은데 인제 캠프 끝날 때 됐고 인제 프리미어 12도 끝나가니까 이제 하나 둘씩 네. 기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커뮤니티에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네 질문이 그러니까요. 좀 많더라고요. 네. 좀 꽤 네네. 있어요. 네. 이거 다 하려면 좀 많긴 한데 네. 한번 해 보시죠 한번. 예. 네네. 먼저 1 번으로 투수는 누가 주목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승용 감독은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특히 투수 쪽에서 쓸 선수들을 좀 찾는데 네. 열중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야수 쪽은 어느 정도 좀 주전 구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SS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예예. 뭐 지금 주전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제 백업들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야수보다는 투수 쪽에서 좀 즉시 저력감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봤는데 이승용 감독의 총평은 내년에 1 군에서 쓸 만한 선수들이 있을 것 같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예. 네네네네. 관심 있게 지켜본 만큼 이번 캠프에서 성과가 있었던 선수들은 내년 플로리다 캠프까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이승용 감독은 정동윤 선수를 좀 괜찮게 봤던 것 아 같고 네네. 네 일단 오선발 쪽이 좀 급하니까 네. 그다음에 박성빈 선수도 특유의 공격적인 투구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박성빈 선수 또한 내년에 1 군에서 쓸 전력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 군에 안 던졌던 선수로는 이제 박기호 선수가 네. 팔각도가 좀 독특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재밌는 선수 언더피처잖아요. 맞아요. 네 재밌는 네. 선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박기호 선수가 사실 팔을 올리면은 구속은 조금 더 나오잖아요, 사실 모든 투수들이. 네네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올 시즌 초반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팔각도를 바꾸지 않았대요. 네. 네. 네 팔각도에 대해서는 코칭 스태프가 이제 선수한테 자유를 준 모양인데 근데 오히려 그런 언더핸드 쪽 팔각도가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승용 감독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빈 선수는 내년에 플로리다 캠프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아 그 네. 정도예요? 부상이 없는 이상. 네. 일단 뭐 어 올해 1 군에서 물론 뭐 아주 중요한 상황에 나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1 군에서 올해 좀 씩씩한 투구를 보여줬고 사실 네. 모든 코칭 스태프가 그 상황에서 바라는 투구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네. 네 이순용 감독이 좋게 봤던 것 같고 사실 뭐 옆쪽으로 던지는 빠른 공 던지는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도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박성민 선수는 부상만 없으면 제가 볼 때 플로리다까지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인제 2차 캠프에 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어. 근데 성격이 보면 좀 쾌활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박성민 선수요? 예. 저도 이렇게 되게 던지는 거 보면은 씩씩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면 오히려 좀 샤이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좀 마운드에서 던지는 거랑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어. 하니까 네 박성민 어. 선수가 하는 말이 오히려 이제 그런 성격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마운드에 올라가면 더 가운데만 보고 공격적으로 씩씩하게 던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마운드에서의 성격과 평소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아. 근데 어쨌든 뭐 팬분들이야 마운드에서의 성격을 뭐 우선적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니까. 뭐. 네. 예. 그런데 뭐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자신의 단점을 좀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공격적으로 던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박성빈 선수는 제 초등학교 후배라서 좀 신경도 써야 될 것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까지 갑니까? 아유 초등학교가 더 저는 애착이 많아요. 이래서 대한민국에 빨리 학연이 없어야 아니 하는데 초등학교도 학연이라 그러나요?
아 초등학교 뭐 그 확연히죠, 확연 예, 초등학교도. 네. 초등학교는 학교는 안 치는데. 잠깐 박성민 선수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죠? 아 도곡초 도곡, 나왔나요? 예, 제가 도곡 나왔잖아요. 또 일단 또 파락군 출신이시니까 또. 예. 아이 잘해야 신경을 쓰지. 아 이렇게 아, 기사 좀 잘하면 잘 더 신경 쓰지. 써달라고요. 잘하면 신경 쓰지. 아이 잘 이번에 저기 그 쟁여놓은 것 중에 박성빈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아 예, 좀 네 좀 네. 기대해봐야겠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네. 신경 써서 쓸게요. 아 또 이렇게 또 청탁을 받네 또 이렇게. 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최연석 선수는 어때요? 최원석 선수도 5 선발 후보로 분류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뭐 정동윤 선수가 조금 더 뭐 지금 컨디션은 낫다고 해도 이게 11월 컨디션과 2월 컨디션, 3월 컨디션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5 선발 경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3 월에 누가 딱 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이겼다.' 뭐 그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시즌 내내 가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최현석 선수도 뭐 올해 2군 평가가 워낙 좋아서 네. 그리고 이승용 감독이 봤어요, 최현석 선수를. 아, 3 월에. 네. 예, 3 월에 그랬잖아요. 예. 대만에서 좋은 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캠프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최윤석 선수도 뭐 가진 장점이 확실하게 있는 선수니까 구속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현 같은 경우는 지금 팔 상태는 괜찮은가 보죠? 재활 네. 좀 다 성공적으로 됐나 봐요? 팔꿈치 수술을 했었죠. 토미존 예, 했었고 예예. 그런데 뭐 지금 상태는 뭐 너무 좋다고 하니까 뭐 네. 사실 정동윤 선수도 잔부상이 좀 많은 유형의 그러니까요. 선수였잖아요. 예. 네, 너무 근데 유연한 게 맞아요. 너무 오히려 유연한 좀 게 탈이다. 단점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팔이 너무 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오히려 또 뒤에서 퍼져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좀 네, 있었었는데 예. 스레드 가서 많이 좀 가다듬은 것 같고 네. 체구도 제가 어렸을 때 신인 때 봤던 것보다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좀 덩치는 큰데 좀 물살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고 일단 뭐 의식 자체가 정동윤 선수가 굉장히 차분한 되게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별로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근데 예. 인제 워낙 그 손기술이 좋고 뭐 탁구대회 네. 같은 거 하면 항상 1 예, 등 그렇죠. 하고 예, 그런 거 잘해요. 잡기에 1 등 뭐 이런 예.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집에 들어가면 레고 만들 것 같은 그런 예,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지금은 확실히 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지 확실히 네. 마음가짐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성격도 좀 남들답게 변한 것 같고 뭐 정동윤 선수야 뭐 신인 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동윤 선수는 기대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투심 쪽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가고시마에서 연습 경기 했었거든요. 일본 네, 네. 실업팀이랑. 네. 그때 좀 11월에 최고 구속이 한 145, 146이 나왔으니까 아, 근데 그래요? 그거는 포심이었다고 하고 원래 구속이 잘 안 나왔었는데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는 포심 구속이 네. 39, 40이었는데 예. 지금은 투심 구속이 뭐 40 이상이 예. 나오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변화구 쪽의 송강병은 뭐 워낙 좋은 네, 선수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괜찮아진다고 하면은 또 올해 커브각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아, 몰라보게 그래요? 좋아졌어요. 커브각. 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커브 게 많이 던지는 선수 아니었거든요. 정동윤 네네. 선수가. 근데 네. 일단 커브 쪽에도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고 뭐 스태미너 쪽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선발로 육성이 됐던 선수니까 뭐 69 이상 던지는 거는 문제가 없었고 이번 가고시마 캠프 때 연습 경기 때 신인 선수들은 안 던졌고요. 네. 아무래도 신인 선수들은 좀 못 만들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1이닝만 던졌는데 정동윤 선수만 3이닝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선발로 이제 본다라는 이야기죠. 네. 뭐 정동윤 선수가 지금 당장은 좀 앞서간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2월, 3월 또 가봐야죠 그때. 네. 그러면 지금 가고시마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5 선발 후보가 정동윤도 있고 뭐 최연석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네. 박지우 그럼 선수까지 일단 가오시마 간 선수로는 3 명. 그다음에 아. 인제 뭐 그다음에 또 뭐 사실 송영진 선수가 좀 앞서 나간다라고 아,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이 예. 좀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 5 선발이 1년 내내 꾸준히 가면 그 팀 우승하죠. 네. 예. 2018년 SK 19년 SK처럼 뭐 그때 문승원이 오승벌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대다수의 팀들이 5 선발은 고정돼서 아, 가는 그렇죠. 경우가 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그거 돌아갈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발 자원들은 최대한 좀 많이 만드는 게 뭐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사실 신원민 선수나 이로운 선수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당장은 좀 불펜 쪽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이제 캠프 가서 선수들 컨디션 보고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세팅을 하겠죠. 네. 그 신원민은 왜 군대를 안 보내나요?
그거는 이번에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한 반 시즌 1년 정도는 더 볼 생각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3월, 4월까지 자리를 못 잡게 되면은 6월에 상무 지원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요? 어, 네. 어. 그러니까 어쨌든 1군 코칭 스태프도 상무에 붙으려고 하면은 1군 기록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의식적으로 뭐 사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예, 상무 기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1군 뭐 이렇게 좀 내고 이런 경우들도 네, 많은데 맞습니다. 뭐 일단 신원미 선수가 글쎄요 뭐 공익으로 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 간다고 그러면 상무 안 가면 현역인데 네. 현역으로 보내기는 좀 아깝지 않나. 네. 그렇죠. 군에 보낸다고 근데 하더라도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어 윤태영 같은 경우도 현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상 보낸다 그러면 상무 쪽 기록을 좀 네. 만들어주고 보내지 않겠나. 네. 신원민 선수도 일단 뭐 스레드 갔다 와서 일단 뭐 한 번은 좀 볼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뭐 3월, 4월에 자리를 잡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상무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최수호 선수도 명단에 있던데 네. 이 선수 참 기대가 막 컸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있을 엄청 때. 컸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사실 투수 엔트리 13명 한다고 하면은 모두 좋은 선수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12번째, 13번째 선수들은 뭐 구단이 전략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 뭐 사실 가비지 타임 뭐 이럴 때 좀 넘어간 경기에서 쓰는 네네네.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냥 이승용 감독이 올해 전체적인 성적의 공과는 있습니다. 네, 그 뭐 네.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많고 그렇긴 한데 젊은 투수에게 1군에서 던질 기회를 좀 많이 줬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선수들은 경기가 넘어간 상황에서 등판하기 마련인데 모든 감독들이 다 답답했던 게 사실 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선수들한테 사실 무실점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예. 5대 10으로 지나 5대 12로 지나 사실 지는 건 똑같은데 네네. 1, 2이닝을 좀 빨리빨리 처리해서 투수 소모 아끼는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볼질하게 되면 1이닝 30구 넘어가게 되면 막 부랴부랴 다음 투수 막 준비시켜야 하고 뭐 이러면 진짜 감독도 환장하는 거죠. 네네. 이게 안 됐던 경우들이 올해 제가 봤을 때도 제법 좀 많았어요. 이건 뭐 젊은 투수들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인데 네. 최수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류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입단 당시에 그 되게 싸움닭 같은 기질. 예. 기대가 그러니까 컸는데. 맞아요. 예. 네. 공격적인 승부에서 어쨌든 인플레이로 빨리빨리 승부를 내는 네. 그런 유형의 선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더라도 뭐 2이닝 던지면 투구수 뭐 한 30개에서 35개 뭐 이렇게 했던 선수인데 군에서 이제 갔다 왔고 당시의 구위는 아직 회복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그때랑 3월에 달라요? 3월에 대만에서 봤을 예. 때랑 지금 가고시마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창 좋을 때 구위는 아직 좀 못 찾은 것으로 음. 보이는데, 네. 그래도 빨리빨리 승부가 되는 선수니까, 네. 이승용 감독도 그런 거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네. 12번째, 13번째 투수로 해서 뭐 좀 투수 아껴야 할 때 뭐 2이닝, 뭐 많으면 3이닝까지도 갈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런 부분들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보세요. 2월 캠프 합류는 솔직히 장담은 못할 것 같지만 아. 그래도 기대치가 컸던 선수니까 또 좋은 리포트들이 그러면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박성빈이 최수호보다 위네요? 일단 구속이 빠르다라는 점도 있고, 그 네. 다음에 올해 1군에서 보여줬던 부분도 있고, 사실 최수호 선수가 올해 2군에서 뭐 그렇게 아주 뭐 돋보이는 성적을 낸 예.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수호 선수도 뭐 캠프 때 증명을 해내야죠. 사실 예. 올해 2군에서 시작한 선수 중에 1군에 올라온 투수들 꽤 많습니다. 네. 그러게요. 특히 네. 신인들 뭐 엄청 많이 네, 신인들 썼잖아요. 많이 썼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1군도 2군 선수 쓰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인색하거나 그런 팀은 네. 아니기 때문에 뭐 혹시 뭐 캠프에 못 간다고 해도 2군에서 좋은 성적이 있으면 뭐 최수호 선수의 그런 장점은 이순용 감독이 잘 알고 있으니까 한 번쯤 기회가 올해 있지 않을까. 뭐 최수호 선수도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우 선수도 상무에서 제대했는데 이 선수도 음, 수술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근데 어떻게 가고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우 선수는 상무 나올 때 네. 수술 재활이 어느 정도 끝나 있었던 네.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예. 상무 기록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예. 네, 좀 상무한테는 좀 미안한 네. 일이긴 한데 예예. 군복무 기간 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근데 제대할 때 제가 그때 잠실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재활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몇 달 됐죠?
그래서 이제 네. 한 2달 정도 못 만들고 이번에 가고시마에서 던지는데 선발전이기는 합니다. 네, 선발 후보로 분류는 네. 하고 있고 다만 이순용 감독은 다른 선수와는 달리 김건우 선수는 일단 시작은 2군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게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아 했었어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2군에서부터 차근차근 몸 만들어서 선발 로테이션 돌다 보면은 시즌 중반이나 후반쯤에는 분명 선발 로테이션이 펑크가 날 시간이 오니까 이제 그때 활용을 하겠다는 게 이순용 감독의 계획이고 이번에 연습 경기 보니까 아직 좋을 때 구속은 아니에요. 이 선수도 네네. 사실 좌완으로 좋을 때는 45 이상을 이제 때렸던 선수인데 뭐 그 정도 구속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몸을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 네. 몸 네. 잘 만들면서 기다리면은 중반이나 후반에는 선발로 등판이 가능할 것 같고 아직 어린 선수인 만큼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원석 트레이드하고 인제 고효준 방출하고 해서 지금 맞아요. 왼손 네. 불펜이 좀 적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김택형, 한두솔 이 정도 같은데 네네네. 이 선수들은 이제 가고시마 캠프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투선 선수는 올해 많이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뭐 휴식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고 있고 김태경 선수의 경우는 계속해서 밸런스를 조정을 하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투선 선수는 올해 뛰었던 거에 있고 또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내년에 우선권은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김태경 선수는 사실 제대했을 때 구속이 좀 기대 이하였죠. 네. 이 네. 선수는 사실 뭐 구위 가지고 승부를 하는 선수인데 사실 140km 대 초반을 던지는 김태경은 그렇게 큰 예. 매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게 네 이승용 네. 감독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구속이 좀 올라오고 구위를 되찾은 모습을 보여야 좀 이승용 감독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 같고 김태경 선수도 뭐 구속만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뭐 이때까지 가진 실적이 있는 선수라 역시 뭐 좋은 자원이 될 것 같고요. 박시우 선수가 선발 경쟁에서 탈락하면 롱 릴리프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승용 감독의 설명이었어요. 지금 캠프 명단에 있더라고요, 박시우. 네네. 박시우 선수를 굉장히 좀 좋게 봤고 네. 올해 이승용 감독이 박시우 선수를 콜업해서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경기가 접전으로 흘러가면은 올렸는데 못 쓰는 경우들이 예. 있어요, 그건 분명히. 좀 네, 당연하죠. 맞아요. 네. 예. 박시우 선수를 사실 뭐 한 점 차 뭐 이런 상황에서 쓰기는 좀 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승용 감독이 2군 내려갈 때 박시우 선수한테 면담하면서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박시우 선수도 그 장면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박시우 선수는 그러면은 네. 예. 김택형, 한두솔 말고 왼손 불펜은 네. 박시우 정도가 일단 후보인가요? 네. 일단 박시우 선수가 선발 경쟁에서 탈락하면 롱리리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이번 캠프에 합류한 선수 중에는 신지환 선수. 네 아 신인. 네. 신인. 네. 이게 예. 팔각도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 딥세션이 있어서 네. 타자들이 느끼는 체감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게 이거 이승용 감독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를 선발 자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만약에 뭐 추이가 좀 좋다고 하면은 1군에서 불펜으로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인제 그 신재환 선수 성남고 그에 3 학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선수 드래프트 때 제가 "2 라운드에 지명 가능성이 음. 있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걸 성견지명 있으셨네요. 이 선수가 아니 급성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3 제가 학년 때 예. 급성장해 갖고 그러니까 신지한 선수의 뭐 아마추어 시절을 제가 뭐 정확하게 보지는 않아서 네.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2학년 넘어가면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과 봄에 급성장하는 선수들이 보통 예. 있잖아요. 하면 네네. 이제 그런 선수들이 드래프트에서 막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건데 신지한 선수 보니까 확실히 팔각도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SSG에는 없는 유형의 네 팔각도의 자완이에요. 그러니까 예예. 고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높은 팔각도였고 예. 한두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오버핸드잖아요. 그런데 네네. 신지한 선수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네. 선수들이 요즘에 많이 필요하니까 또 성공을 거두는 예.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신지한 선수에게도 좀 기대를 걸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환 선수가 그 캠프에서 맞아요. 외야 연습을 네네. 한다는데 맞아요. 네. 내년도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박지환 선수가 이제 내야 같이 하는데 이순용 감독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순용 감독은 일단 올해 외야 전향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아 많이 했는데 네. 외야로 그냥 전향시키지는 않고 네. 일단 3 루가 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3 루. 네. 그러니까 추진수 선수가 은퇴를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뭐 팀 예. 출루 측면에서는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지만 뭐 한 가지 좀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명타자 자리를 돌려쓰기는 더 편해졌어요.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예. 한유섬 선수는 지명타자보다는 수비에 나서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코칭 스태프도 웬만하면 수비에 나가게 하려고 해요. 아시잖아요. 네네. 한유섬 선수가 성격이 생각이 너무 깊은 아 예. 스타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안 맞을 때 예. 지명타자 쓰면은 더그아웃에서 뭐 말 그대로 진짜 땅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하면.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수비를 나가면은 수비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 좀 그런 네. 고민들이 좀 덜한데 그래서 이승용 감독도 '아 이게 차라리 그냥 수비를 쓰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예 예. 최정 선수도 당연히 뭐 수비 나가는 거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진섬 선수보다는 지명타자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인제 코칭 스태프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어. 네 최정 선수가 지명타자가 뭐 내년에는 1 주일에 1-2 번 이렇게 음. 좀 비중이 좀 높아질 텐데 나머지 자리를 이제 한유섬 선수나 뭐 에레디아 선수나 뭐 에레디아 선수가 재계약을 한다면 이제 뭐 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지환 선수가 일단 최정 선수가 3 루에서 지명타자 갈 때는 네 선발 3 루수로 나서고 박성환 선수에게도 올해보다는 휴식을 좀 많이 줄 계획이라고 해요. 이승용 네. 감독도 이 부분은 좀 반성했던 부분으로 뽑은 게 있고 여기에서 "제1 백업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박지환 선수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럼 그러니까 멀티 네. 백업이네요. 네. 멀티 백업일 인데 일단 뭐 사실 이 기본적으로 정준재 선수랑 2 루에서 경쟁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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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인제 정준재 선수가 풀타임 2 루수로 뛴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긴다면 뭐 주전 2 루수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내야 멀티 백업으로 되는데 외야는 우익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박지환이? 이승용 예. 감독도 박지환 선수의 공격 흐름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네. 경기에 이제 내보내야 하는데 이를테면 뭐 최정, 박성환, 정준재 다 좋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자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명타자로 뛰는 방법도 있고 혹은 한 번씩 외야로 우익수로 나가서 그 공격 흐름을 좀 좋게 이어갈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인제 우익수도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런 상황 예 결국에는 모든 전제는 박지환 선수의 공격이 좋게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전제 하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부진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승용 감독은 박지환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을 좀 확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는 많이 내보내기만 하면 공격은 기본 이상을 해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고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알죠. 네. 아무래도 어린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혼란도 생기고 특히나 내외야를 경합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네. 송구 거리도 분명히 다르고 박지환 선수가 아무리 어깨가 좋다고 해도 짧게 강하게 던지는 것과 멀리 길게 던지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박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물어봤을 때 뭐 "팀이 나를 이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나는 오히려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박지환 선수의 우익수 나가는 날은 뭐 그렇게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혹은 박지환 선수가 외야에서 정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좋은 활약을 펼친다. 그리고 뭐 박건호 같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뭐 그때 외야 전향을 생각해도 뭐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팬들하고 좀 의견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맞아요. 선수 저도 네 예. 맞아요.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주전급 포텐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주전급 포텐인 선수를 이렇게 멀티 백업 쓰듯이 하는 경우는 쪼끔 음. 안 맞지 않나. 이게 멀티 백업을 쓰는 선수는 제가 볼 때 주전 아닌 선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그냥 프런트 예. 내부에서도 있고 뭐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준재 선수는 3 루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프런트나 현장의 생각이에요. 뭐 수비 생각이고 잘하던데요. 근데 스로잉하는 게 네. 이제 2 루와 3 루가 좀 다른데 송구 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루 같은 네. 경우는 좀 옆에서 밑에서 나와도 1 루까지 던질 수가 있는데 3 루수의 같은 경우는 지금 송구 동작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준재 선수가 너무 잘해서 인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건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재환 선수의 뭐 타격 뭐 그런 성향을 봤을 때 외야에 서는 것보다는 2 루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네. 장기적으로는 최정 선수의 후계자로 3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박지한 선수를 많이 경기에 뛰게 하는 게 코칭 스태프의 구상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멀티 백업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백업에 너무 초점을 안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잘한다고 하면은 계속 주전 이루수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2루가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음. 가장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네. 사실 3할에 15개 홈런 치는 이루수 없잖아요. 드물죠. 네. 드물죠.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박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유격수도 가능한 선수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내년 정도 끝나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인제는 저 고등학교 후배인 저 김성민 선수 있잖아요. 아이 뭐 이렇게 다들 학연이야 다 하면은 경기고 나왔죠 예, 김성민. 경기고. 아 강남 팔콘 진짜. 네. 예. 네, 하여튼 김성민 선수. 네. 예, 김성민 선수는 지금 포지션이 뭐예요? 원래 유격수로 아 뽑았는데 지금 유격수. 뭐 네. 군대 갔다 와서 뭐 별로 또 2 군에서도 부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나는 유격수 할 때 유격수가 없어서 다 네. 유격수들을 뽑아놨는데 이제 박성환이라는 확실한 선수가 생기면서 죄다 지금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김성민 선수는 일단 유격수보다는 3루 쪽에서 보는 것 같고요. 네. 타격 재능이 있는 선수라 사실 올해 2군에서도 좀 많은 포지션 타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격수나 3루수로 뛰면은 1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네. 박성환 최정이 있는데 네. 3루로 올라갈 수가 1군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손시영 감독은 1루 쪽도 가능성을 타진했었어요. 네. 네. 그게 뭐 구체적으로 아주 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애를 썼었는데 김성민 선수가 타격 재능은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고 올해 플로리다 캠프에서도 이순용 감독이 좋은 평가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 캠프에서 강병식, 이명기 코치가 가장 열심히 한다고 칭찬한 선수가 바로 김성민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열심히 훈련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 제가 이제 밥 먹으려고 저 센다이 구조 아시잖아요. 그 네. 기자단 숙소가 선수단 숙소랑 이제 그 횡단보도 하나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그 선수단 숙소 앞에 지나는데 이제 이명기 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하고 있어 이러니까 지금 야간 자율훈련 오늘 이제 자율훈련인데 애들이 힘들어서 지금 나올 선수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 혼자 나온 선수가 김성민 선수였어요. 어. 이명기 코치가 굉장히 흐뭇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김성민 선수도 분명히 높은 지명 순위에서 입단한 선수고 팀의 기대치도 컸던 선수지만 이제는 군에도 갔다 왔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1, 2년 더 이어지면은 사실 이제 구단에서는 좀 포기하는 방향으로 보통 가는 게 네. 일반적이잖아요. 네. 김성준 선수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자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든 1군에서 쓰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구단에서는 이순용 감독은 박재환 선수를 3루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나중에 뭐 김성민 선수가 3루 쪽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은 뭐 박재환 선수가 2루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혹은 또 그 반대의 포지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지명한 선수들 그러니까 1 라운드부터 7 라운드까지 그 저 1 군에서 뛰었어요. 2 맞아요. 라운드 이승민 제외하고. 엄청 많이 뛰었죠. 엄청 네. 이례적인 일이었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승민은 2 군에서 기회를 꾸준히 줬어요 보니까. 네네네. 이승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 뭐 타격 재능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평가들이 많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뭐 2라운드에서 지명을 했던 건데 수비나 주루가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애당초 뭐 타격으로.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고 2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는 아닌데 그래서 타격에서 좀 확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이네요 그러면. 이순용 감독의 평가는 아직 1군에서 뛰기에는 확실한 장점이 좀 어.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 개막전에 당장 개막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는 외야수 후보로 분류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확실한 건 그건 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승민 선수는 조금 더 2군에서 당금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이순용 감독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캠프 명단 보니까 제가 뭐 낯선 이름이 있더라고요. 백준서라고. 네네네. 이 선수도 올해 신인 그 8 라운드인가 그렇던데 네. 이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지금 손시현 수비 코치가 이군 감독 시절에 굉장히 눈여겨봤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네. 우타 쪽에 힘이 있는 중장거리 선수로 클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네. 훈련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선수고요. 그래서 이제 2군 추천을 받아서 올해 1군 메이저 캠프에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1군 등록된 적은 없지만 이제 네. 메이저 캠프에서 1군 코칭 스태프들에게 선을 보일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승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1군에서 꾸준히 기회를 받기에는 아직 타격이 좀 약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타격이 약해요? 메이저 캠프에 왔을 때, 그러니까 2군에서는 타격이 좋은데 그게 이제 1군에서 얼마나 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메이저 캠프에 왔을 때 이승용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네. 백준서 저 2군에서 평가가 좋던데 어떻게 보시냐고 했는데 이승용 감독이 그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캠프에서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까지 전체적으로 좀 넓게 봐야 하지 아닌가 싶어요. 캠프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지금 2군 감독을 선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예, 이걸 궁금해하는 좀 질문도 있고 1군 타격 파트가 올해 하고 인제 좀 변동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음. 뭐 궁금해하는데 뭐 이건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예예. 요약해서 말씀을 예예. 드리면 뭐 지금 상황에서 다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 좀 양해해 예예. 주시고 이군 감독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22일 오전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어. 진행됐던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표이사님이 바뀌셨잖아요. 예. 네.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엄청 의욕적으로 또 꼼꼼하게 업무를 관리를 하고 계시대요. 네. 아, 신임? 예, 전체적으로 이군 감독과 코칭 스태프 개편도 그렇고 또 팀 내부 사정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이군 코칭 스태프는 어떻게 보면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찾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네. 이군 코칭 스태프가 전체적으로 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후보자들을 놓고 계속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승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군 감독이나 특히 투수 타격 메인 코치 같은 경우는 어린 선수들에게 좀 많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은 네. 있는데 네. 올해 중반부터 1군 코칭 스태프나 뭐 코칭 스태프 구성 권한은 프론트로 넘어갔어요. 네,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네. 그래서 이제 1군 투수 파트도 이제 경원호 코치가 영입이 돼서 이제 1군 투수 메인을 맡게 되고 사실 이제 이승용 감독은 배용수 코치를 다시 1군에 부르기를 원했었거든요. 네. 사실 잘못 알려진 게 좀 있는데 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승용 감독이 베거스 코치를 쫓아냈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사실 이건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시즌 중간에 베거스 코치가 내려간 건 프런트의 결정이었어요. 네, 이승용 네. 감독은 오히려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네. 경원호 코치는 사실 지난해에도 함흥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네. 이제 LG에서 놔주질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승용 감독도 경원호 코치는 평가를 좋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배영수 코치를 올리지는 못해도 경원호 코치가 메인 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했어요. 네, 네. 일단 뭐 이거는 프론트 픽이고 1군 타격 포트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뭐 선수들이 강병식 코치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팬분들은 뭐 네.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강병식 코치가 조금 선수들에게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렇게 좀 뭐 신뢰를 얻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오히려 프런트 같은 경우에는 강병식 코치가 자신의 색깔을 조금 더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유임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1군 보조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기 코치를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김재현 단장 픽이거든요. 네. 이명기? 네, 이명기 아, 코치를 예. 영입한 게 이제 김재현 단장 픽인데 영입한 뒤에 이제 오준혁 코치, 이명기 코치 중에 1군 보조 코치를 누구를 쓸 거냐. 네. 요거는 이제 이순용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이순용 감독이 이제 오준혁 코치를 선택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오준혁 코치가 많이 발전했다라는 게 이제 이순용 감독의 칭찬이었고 네. 사실 1군 보조 코치는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역할이 우선이에요. 팬분들이 뭐 네. 1군 보조 그렇죠. 그렇죠. 1군 보조 코치가 뭐 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선수들의 메커니즘에 손을 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는 당연히 이제 메인 코치가 해야 네. 할 일이고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1군 보조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2군 타격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수들 훈련 원하는 선수들 있을 때 밤새 경기 끝나고 티 올려주고 그다음에 영상 편집해서 선수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소통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이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는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나이 70 뭐 이렇게 먹고 다시 그렇게 에너지 발휘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아무리 네. 이렇게 경험 있는 코치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에너지가 있는 젊은 코치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뉘어져 있어요. 네, 오준혁 네네. 코치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이승용 감독도 그런 영향을 좀 높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기 코치는 이제 뭐 2군 타격 쪽으로 이제 뭐 부임이 될 것 같은데 이승용 감독 생각은 이명기 코치가 아직 코치 경험이 없으니까 좀 메인 코치로는 좀 경험 많은 코치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승용 감독의 아, 이군의 생각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이명기 2군 메인 코치는 코치. 네. 이군 메인 코치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결정 안 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승용 감독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기 코치가 2군에 한다면 아직 초임 코치고 물론 현역 시절에 워낙 잘 쳤던 선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코치로서의 경험이 좀 부족하니 이명기 코치를 좀 키울 수 있는 메인 코치가 좀 경험 있는 메인 코치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순용 감독의 생각이고 다만 이제 프런트는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군 메인 어. 코치가 새로 영입될 수도 있고 혹은 이명기 코치가 그냥 메인이 될 수도 예. 있을 아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승용 감독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네, 이명기 코치가 바로 이군 메인을 하기에는 조금 네, 좀 그렇죠. 약하고 네, 뭐 잔류 네. 코치면 모르겠는데. 뭐 잘할 수도 있겠죠. 잘할 수도 있지만 이명기 코치도 제가 물어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강변식 코치랑 있는 게 굉장히 좋대요. 이명기 코치는 배울 수 네.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배워야죠. 경험 많은 코치가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둘 사이의 케미가 좋더라고요. 강병식, 예예. 이명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프런트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뭐 계속 말씀드리듯이 코칭 스태프 선임 권한은 뭐 프런트에 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이승용 감독이 관여하고 뭐 그럴 여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신인 선수 이번에 4 명이나 그 캠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과거에는 이 신인 선수를 안 보냈던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때는 네네. 이게 그렇죠. 정말 S급 맞아요. 아니면은 1군 캠프에 안 보낸다는 방침이었는데 좀 바뀌었나 봐요, 기조가? 마무리 캠프만 그런 게 아니라 스프링 캠프도 그랬었죠. 네. 네. 이게 뭐 류단 너무 뭐 류단이 뭐 그걸 다 네. 하셨으니까 너무 잘 네. 아시다시피 안 보냈는데 이제 김원영 감독 때 네. 이로운 송영진 드래프트부터 바뀐 거거든요, 이게.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없어지면서 바뀌었네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예. 뭐 눈에 까신 류성규가 나가면서 바뀐 것 같은데 네. 김원영 감독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래도 1, 2라운드 애들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내가 봐야 뭐 이 선수들을 1군에서 될지 안 될지 뭐 이걸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전력에 목이 말라 있는 게 맞고 새 네. 전력을 좀 먼저 보길 바라는 부분도 있었겠죠. 네. 네네. 이승용 감독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래프트에서 1, 2라운드 지명을 받는 선수라면은 그래도 즉시 1군에서 쓸 수 있는 선수가 좀 뽑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밑에 3라운드 이하 선수들은 뭐 팀의 장기적인 구상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1라운더, 2라운더면 그래도 1군에서 좀 쓸 수 있는 선수가 와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유래 선수는 뭐 여러 기사로 확인하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포수예요. 진짜 굉장히 당차더라고요. 네. 연습 경기를 하는데요. 이승용 감독이랑 제가 위에서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연습 경기 때 이제 조용우 선수가 스타팅 나가고 이제 이유래 선수가 경기 중반에 들어갔었는데 네.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선배 투수에게 어떤 투수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자에 신경 쓰지 말고 타자와 집중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큰 이거 소리로? 이거 네. 이거 제스처까지 하면서 1루 네. 주자 보면서 뭐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승용 감독이랑 둘이 엄청 웃었어요. 음. 저런 이승용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MG라니까. 네, 뭐 이제 굉장히 당차고 선배들도 그래요. 유래는 다르다. 성격이. 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생각보다 체력이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강훈련이잖아요. 이번 네. 훈련량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강명고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안 지쳐요. 제가 네. 한 중간까지 보고 나왔는데 안 지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네. 부분에서도 코칭 스태프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얘가 체력이 있구나. 보통 그 네. 정도 훈련하면요. 야수들 다 퍼져요. 신인 야수들. 예예. 100%다 퍼집니다. 열에 열은 퍼지는데
이유래 선수는 확실히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고 조영우 선수가 하는 말이 나는 신인 때 저렇게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가진 하드웨어가 있어요. 타격에서 보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타격이 1군에서 통할 수 있다. 솔직히 저는 그거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네. 수비는 또래에서는 최고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세리자 코치의 평가예요. 세리자 네. 코치가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팀에서 아 코칭 그렇죠. 스태프 네. 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어린 포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SSG 선수라서 뭐 자기 선수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수비나 기본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승준 감독도 좀 눈여겨 지켜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영우 선수를 이제 뭐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유래 선수도 일단 2군에서 스타트를 할 가능성은 높지만 항상 좀 지켜볼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캠프에서 너무 눈여겨 봤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안 지워지거든요, 1군 감독들은. 네. 그리고 2군에서 리포트 올라올 때 한 번 더 챙겨서 신경을 쓰기 마련이고, 신지환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팔각도에서 나오는 좌안의 장점을 좀 높게 본 것 같고요. 이승용 감독이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천범석 선수나 뭐 경기에 나갈 기회가 없어서 제가 불펜을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이현준 선수는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기에는 좀 어깨 쪽 부상으로 인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아 중간에. 네. 네. 제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11월 9일쯤에 다쳐서 이제 귀국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절반 못 하고 귀국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쉽게 좀 캠프에 중도 하차를 했는데 이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치는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좀 멀리 칠 수 있는 선수의 유형이라고 제가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코칭 스태프들이 좀 아쉬워했어요. 특히 이제 타격 파트 쪽에서 조금 더 음. 보고 싶었는데 뭐 부상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됐으니까 네, 조금 이제 회복할 시간을 좀 오래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내년에 인제 지금 포수가 저 이지영도 있고 김민식도 있고 조용호도 있고 이유래도 네, 있고 막 맞아요. 네, 이렇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포수는 2명 쓸 텐데 그렇죠. 네, 네. 그 나이 그러니까 이렇게 베테랑 포수 1명 쓰고 신인급 1명 쓰고 이런 조합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진짜 1 군에 맞는 베테랑 2 명을 쓸지 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참 이게 올 시즌 어떻게 보면 SSG의 총체적 난국을 네. 관통하는 그 주제인데 그러니까 뭐 다시 뭐 올해 리뷰를 하긴 좀 시간이 너무 없고 이승용 감독의 생각은 김민식 선수보다는 조용호 선수를 쓰겠다. 내년에? 네.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래는요? 이유래 선수는 조금 이제 시간이 아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예예예. 이제 물론 이제 이유래 선수가 이제 2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래 선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플로리다 갈 것 같아요. 네, 어 거기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제 조영우 선수와 김민식 선수의 싸움이잖아요. 뭐 네네. 이재영 선수는 뭐 이견이 없이 이제 1군 엔트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승용 감독은 조영우 선수 쪽으로 좀 힘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식 선수에게는 좀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조용호 선수를 할 것 같고 사실 조용호 선수가 올해 4대 2로 쓰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지영 근데 4, 네, 예. 조용호 2 하고 제가 이승용 감독 좀 놀렸어. 예. 아니 올해도 그렇게 안 예. 썼잖아요. 예. 그런데 뭐 또 3대 3이야 또 이렇게 제가 3대 3 이에요 내년에? 좀 놀린 것들이 좀 예. 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김민식 선수보다는 조용호 선수에게 먼저 기회가 갈 겁니다. 그거는 뭐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바꾸면 또 뭐 감독 체면이 안 서죠. 네, 분명히 근데 그렇게 줄 것 같고 조용우 선수가 원래 이제 상무 지원을 했잖아요. 네 네, 이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SSG는 붙을 줄 알았어요. 붙을 줄 알았는데 네. 떨어졌어. 여기서 좀 꼬인 거죠. 상무 말 그대로 포수 엔트리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뭐 한 번 네. 뽑을 때 포수 뭐 한두 명 뽑나요? 보통 그 정도 네. 뽑는데 12월 지원도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빨리 네.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근데 김민식 선수가 있을 때, 이지영 김민식이 있을 때 빨리 조용호를 군에 그러게요. 보내놓자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해서 조용호 선수도 나도 또 12월에 다시 지원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 하다 보면 너무 긴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타팀 선수라 네. 조용호 선수보다 1군 성적이 더 있는 타팀의 선수가 12월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타팀에? 네, 그런 선수가 있나요?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이야기 듣고 이거 아니 안 지금 되겠다, 안 웬만한 되겠다 선수들 싶더라고요. 다 군대를 해결했는데 있다고 합니다. 네. 타팀에? 네, 있습니다. 네, 김 나중에 이거 네. 누구지? 뭐 타팀 선수라 또 김동환? 아무튼 키움에 있어요. 네, 아무튼 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상무 선발이
선수 선발이 예전에는 이제 뭐 감독이 뽑았지만 네. 지금이야 네, 다 점수화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알죠. 1군 네, 예. 1군 성적, 2군 성적, 1군 타율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조용호 선수가 6월에 떨어진 게 1군 타율이 문제가 돼서 떨어졌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12월에 지원한다고 해도 합격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타팀 상황까지 하면은 프런트가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레이더 네. 돌려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포수 한 명 뽑을 것 같은데 12월에 지원해도 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12월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사실 상무 가기 전에 선수들 훈련 아무래도 좀 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이게 허송세월 내년까지 다 망칠 것 아이, 같은 뭐, 거예요. 누군지 네. 알겠네요. 키움에 네. 뭐, 김동원 아니면 아, 뭐, 김건희죠, 뭐. 네네, 뭐, 네, 뭐, 거기밖에 없어요. 뭐, 어쨌든, 네, 예, 누구든, 아무튼, 조용호 선수보다 1군 성적이 좋은 선수가 예, 있대요.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자. 이승용 감독은 이지영, 조용호 선수의 비율을 궁극적으로는 3대3 절반까지 맞추겠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이 놀리죠. 네, 올해도 안 됐는데, 내년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 좀 믿어보고, 네, 예, 이승용 감독이요. 이거 팬분들이 이렇게 이승용 감독이 조용호를 생각하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승용 감독이 조용호 선수의 기본적인 수비력과 투수 리드는 높게 네.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요? 이지영 선수보다 투수 리드가 더 좋다고 판단해요. 어, 근데 이게 이승용 감독의 생각뿐만 아니라 일부 코칭 스태프가 그렇게 생각하는 코칭 스태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지영 선수의 볼 배합보다 조용호가 낫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쓰지 못한 게 결국 이제 이승용 감독은 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포수도 어쨌든 라인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타자가 되어야 하니까 또 이지영 선수가 워낙 타격이 올해 좋았잖아요. 뭐 장타가 네, 있는 건 아니지만 컨택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용 감독은 2할 오픈만 조용호 선수가 쳐도 3대3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올해 안 지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감독과 선수들의 케미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뭐, 감독과 선수의 예, 케미. 이게 뭐, 이건 뭐 어떻게 어떤 답변해야 되나요? 어떤 질문일까? 이거는 어떤 예, 걸 구체적으로 또 명시를 안 해주셨는데 저도 케미라는 뭐, 게 예, 네. 일단 이거는 사실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네, 감독 말만 믿을 수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뭐 근데 제가 이제 한 시즌 쭉 이제 취재하고 뭐 이야기 들어봤을 때 선수나 프런트나 이제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케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네. 네, 일단 선수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건 분명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핵심 베테랑 누군지 네, 이야기는 안 할게요. 뭐 투수 쪽의 핵심 베테랑, 타자 쪽의 핵심 베테랑 정말 뭐 이름만 대도 이 선수는 진짜 핵심이야라고 할 만한 선수가 제가 듣는지 모르고 이제 갔겠죠. 저도 이제 네, 지나가는 네. 길이었으니까 이제 하면.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선수들 말 잘 들어주는 감독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일을 잘해라. 네, 이런 감독 잘리면 다음에 진짜 어떤 감독 올지 모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명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한 2명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뭐 이야기 잘 들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올해 분명히 이승용 감독이 실패한 점이 많죠.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이번에 가고시마 캠프에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뭐 어떻게 외부의 의견도 좀 듣고 싶다고 해서 뭐 저는 제 의견을 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린 편이고 감독님들은 고개를 좀 끄덕거리신 부분들도 있었고 뭐 때때로는 뭐 논쟁이 됐던 뭐 그런 주제도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선수가 뭐 박성환, 최지훈 뭐 경기 출전 욕심 많잖아요. 네, 그 선수들 뭐 알죠. 근데 네, 선수가 뛴다고 뭐 괜찮다고 해도 어쨌든 휴식에 설정된 기준이 있으면 감독이 끊어야 한다. 그거 하라고 그렇죠. 감독에 있는 건데. 근데 네, 이승용 감독은 선수나 트레이닝 파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쪽에서 좀 의견이 저랑 좀 엇갈렸던 부분들이 있던 것 네,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너무 선수들의 말을 듣는 것도 네, 그래서 올해 좀 실패한 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선수들과의 케미는 제가 볼 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순영 감독한테도 뭐 대놓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2년 계약의 마지막이고 성적을 내야 하는 감독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좀 급해지고 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네,
근데 그때 선수들이 '아 저 감독 변했다.'라고 하면 그거 진짜 이제 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뭐 그런 솔직한 의견도 이번 가고시마 캠프에서 좀 나누고 전달하고 했었습니다. 뭐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네. 김태호 리스트는 하지 않더라도 다 어? 망했어, 다 망했어. 예. 그러니까 이거 김태호 리스트 참 SK, SSG 육성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김태우 리스트인데. 아 또 언제는 뭐 맨날 리스트 뽑아 달라고 뭐 자꾸 이야기하더니 자꾸 뭐 아 이런 "이 그쵸. 선수 좀 옛날에는 믿었죠. 이 선수 좀 밀어 주세요." 뭐 예. 맨날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러더니 어? 믿고 이렇게 저 했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아니 하나도 안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네. 10명 중에 하나 된 게 된 거예요. 뭐 어쨌든 그 뭐 네. 그거는 그 뭐 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네 제가 예. 김창평 선수 이후로는 김태우 리스트 김태우 퀴즈를 뽑지 않습니다. 김창평은 뭐예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아 김창평 선수 오른손 수술한대요. 네 아. 12월 초인가? 11월 예. 말인가? 뭐 예. 수술한다 그랬어요. 그 김창범 선수가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오른손 이게 손바닥 쪽인데 네. 근데 그 부위에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올해 이제 1 군에 올라올 때도 그때도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네. 한창 좋아서 인제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있다 보니까 뭐 너무 성가시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수술을 해 버려서 한 4 개월 정도 재활을 해야 한대요. 네. 어우. 네 그래서 인제 내년 캠프는 이제 못 갈 것 같고 좀 어. 아쉽죠. 네. 많이 그러게요. 아쉽고. 네. 그러니까 좀 잘 됐으면 하는 선수인데 그러게요. 어쨌든 네 제가 김창민 선수에게는 네 사과를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너 모든 걸 보니까 내가 문제였다." 어. 네 뭐 이렇게 어. 사과를 했는데 아이 김창민 선수 잘할 김창평도 거예요. 네. 김태우 리스트를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있어요? 자꾸 옆에서 프런트들이 떠들어. 자꾸. 뭐 운영팀장, 홍보팀장, 예. 뭐 육성팀장 자꾸 옆에서 떠들어 가지고 예. 선수들이 웃어요 이제 선수를 하면은. 그래요? 네. 유명해졌네. 김태우 리스트. 그리고 지난번에 또 유단 방송에서 한번 나와 가지고 예. 박제가 돼 가지고 네. 어 뭐 김태우 있죠. 네. 리스트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쵸. 맞아요. 유단이 만들었죠. 예. 유명해졌구나. 그래서 뭐 많죠. 지금 그 흑역사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뭐 한 2 시간 특집 방송 해야 하는데 진짜. 맞아 이거 이거 재밌을 것 같다. 김태우 나중에 리스트 그쵸. 과거에 어. 그거 다 이제 와서 한번 진단해 보는 거죠. 왜 안 됐나. 진짜 한 10명 넘거든요. 예. 10 어 명이 한 뭐예요. 그게 한 20 명까지 되진 않아. 한 10명 어. 정도 1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네. 그 선수들 나중에 리뷰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러게요. 예. 근데 내가 왜 그게 이걸 뽑았고 왜 실패했나. 너무 잔인하다. 그건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네. 한 3년 정도 지나서 더 네. 어쨌든 김창민 선수는 잘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뭐 그런 파이팅이나 이런 것도 잘 보기 불안한데? 때문에 뭐 또 불안해 또 하면서 김창평 잘 된다고 하니까 불안. 네. 뭐 부상 털고 와서 잘 예. 되길 바라고 또 백승원 선수도 토미존 한다 그러니까 또 잘 예. 되길 바라고. 네. 네. 이 어쨌든 검영환 선수도 불안한데요? 누구요? 이게 지금 방금 말한 선수도 불안하다고. 아닙니다. 김태우 예. 리스트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잘 네. 될 거예요. 네. 박성환 보세요. 네. 네. 안 들어가니까 잘 되죠. 원래 성환이한테 미안하네 김태우 정말로. 리스트 박승욱 있지 않았어요? 박수욱도 있었고 뭐 안상현도 있었고 뭐 이서준도 예. 있었고 많았죠. 네. 그러게요. 왜 박성환을 안 넣었지 내가 그때? 그러니까 박성환은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게 보고 기사도 많이 좋게 써 예. 있었는데. 근데 예. 김태우 리스트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음. 성환이는 나한테 고마워해야겠네. 내가 안 넣어서. 아니 아무튼 네. 김태우 리스트가 거의 데스노트예요. 이게 이제 안 뽑기로 했어요. 김창민 선수가 마지막입니다. 네. 예. 네, 더 이상 안 뽑기로 했고. 네. 예. 이제는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 음. 리스트는 아니고 김태우 기자가 마음에 쏙 드는 투수, 야수 한 명씩만 뽑아 주세요. 투수는 일단 박성민 선수 연습 경기 투구를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박성빈? 네. 네. 그러니까 1 그렇게 이닝만 괜찮아요? 던졌는데 그러니까 예. 워낙 공격적이고 시원시원하니까 뭐 네. 맞더라도 사실 뭐 그렇게 답답하지 않는 스타일? 예.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12번째 투수, 13번째 투수는 저는 평균 자책점에 그렇게 연연하면 안 예. 된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평균 자책 1 이닝 1 실점만 하더라도 네. 3 이닝으로 끊어줘서 투수 아끼는 게 그게 현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실점을 안 해야 한다. 뭐 안타를 안 네. 맞아야 한다.
이거 안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어율 9.00이라고 하더라도 2 이닝 3 이닝 슉슉 가주면은 그게 오히려 1 군에는 도움이 네. 되는 거예요. 예예예. 선수들이 좀 네네. 생각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고 올해 너무 선수도 어렵게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 이닝에 30 개씩 던지는데 또 다음 투수 대기시켜야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네네. 현장에서 열받겠어요. 어차피 네. 넘어간 경기 네. 10점 차로 지나 15점 차로 지나 사실 뭐 똑같은 일 텐데 네. 하면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박성민 선수는 확실히 그런 게 없어요. 예 굉장히 네. 시원시원하게 던지는 편이고 일단 뭐 사이드 옆구리 쪽인데도 일단 뭐 40 중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구속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승윤 감독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네. 뭐 장지훈 선수랑 경쟁하는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그 네. 정도예요? 네. 지금 평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장지훈, 김태형 선수는 좀 긴장해서 할 필요는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승용 감독이 우선권을 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장지훈 아. 선수랑 김태형 아 선수에게 그래요? 우선권을 주는 느낌은 아니고 경쟁을 좀 해서 자기 자리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박민호 선수가 올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승용 감독이 박민호 선수 되게 칭찬했어요. 네. 이번 가오시마 캠프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데 혹시 불러주는 팀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데 그러면 "빨리 프런트라도 어떻게 좀 해 봐라." 음. 이승용 감독이 박민호 선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뭐 다 좋아해요. 예 박민호 선수가 좀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1 이닝, 2 이닝 그냥 네. 쉽게 쉽게 네. 실점을 어떻게 하든 그런 네. 역할들을 인제 박성민 선수에게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박기호 선수나 최소훈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네. 역할들을 기대하는 것 같고 그다음 야수 쪽에서는 조용호 선수. 누구요? 아 조용우? 네네. 이제 포수도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네. 많은 코칭 스태프가 조용호 선수의 타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조언도 많이 하고 좀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근데 같은 연습 타격이라고 해도요. 타구질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가서.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진짜요? 조용호 큰일이네. 선 예 조용 큰일이에요. 기대 아니 기대해도 좋다니까 아니 큰일이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기대하지 말아야 할 선수를 물어봐 그러면. 그러면 네. 그 선수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예예예. 근데 조용우 선수 타격을 보면 맞는 순간 뭔가 크게 뻗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발사각이 높고 타구에 힘이 실리지 않다 네. 보니까 전형적인 비거리 70 미터짜리 뜬공 많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하체를 다 못 써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체 위기에 타격을 했는데 가고시마에서 이번에 연습 타격한 거 봤는데요. 진짜 현장에서 흔히 표현하는 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네. 좌우중간 가르는 네. 타구. 네. 이게 많아졌어요. 좌중간 가르는데 이승용 음. 감독 깜짝깜짝 놀라고 하나 가르는 게 음. 아니라 5개 치면 5개 다 갈라. 네. 세리자 코치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세리자 코치의 기본적인 지로는 물론 포수가 수비나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은 경기에 1 군에 주전으로 뛰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타격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그렇죠. 세리자 코치의 예. 지론이에요. 네 근데 네.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리 수비력 좋아도 1할 8푼 치는 포수를 주전으로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재영 선수가 올해 좀 경기에 많이 나가고 조용호 선수가 많이 기회를 못 받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예전에는 연습 타격 때도 좀 힘없이 날아가는 타구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번 가오시마 캠프에서 연습 타격은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봤고 이승윤 감독도 거기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볼 때 타율이 한 2할 오픈에서 6 분만 돼도 올해보다는 출전 기회가 분명히 많아질 것이고 감독이 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네. 그렇게 됐는데도 안 되면 진짜 그때는 네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감독님한테 네. 어떤 기사 나올지 모른다 예. 얘기를 하고 이제 반농담으로 하고 왔는데 출전 기회가 많아질 거고 조용호 선수가 얌전한 스타일이에요. 네. 잘 아시잖아요. 네네. 좀 포수치고는 오히려 너무 모범생 얌전한 네. 스타일이라 또 이유래 선수라는 성향이 또 차이가 나는데 조용호 선수가 되게 자존심 상했다. 그다음에 "불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조용우 선수 워딩에서는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예. 이 선수가 원래 네. 그런 얘기도 잘 안 네. 해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좀 이를 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우 선수는 기대를 해 보시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올해 조용우 선수가 1 군에서 많이 못 뛰었으니까 '현장 코칭 스태프가 조용우라는 유망주를 그냥 놓아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도 좀 했었는데 네.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볼배합도 이정우 선수보다 낫다라는 그렇게 평가하는 코칭 스태프도 있고 이순용 감독도 좀 그런 쪽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 같고 세리사 코치의 평가도 좋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직 조용우 선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가까이 했어요. 장시간 동안 하여튼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 댓글 뭐 이런 거 해주세요. 갑자기요? 홍보를 안 했더니. 예.